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산의 세무 2급 교재의 130페이지, 100일의 기출문제의 일반전표, 매매전표, 결산전표. 자, 문제 1번에 1번, 일반전표 6월 6일. 영업부는 제품 광고료에 대한 미지급금 35만 2천 원을 조합일보에 전액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해서 지급했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35만 2천 원이고요. 미지급금에 대해서 줬으니까 차변에 무슨 금? 미지급금, 조합일보 35만 2천 원이고. 두 번째, 4월 15일 당사의 법인 거래처인 서울로부터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받았다.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500만 원이다. 기계장치 무상으로 받으면 차변에 기계장치가 들어와요. 현물 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유형되는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한다고 비협회계 기준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정가치 500만 원이 취득원가고 자산을 무상받았다. 무슨 이? 자산 수증이 500만 원이고. 세 번째, 5월 30일 영업부 직원들에 대한 합정급여형 퇴직연금 납입액 1,000만 원과 퇴직연금 운영수수료 55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퇴직연금은 합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제조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 합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다음 우리 금융기관은 그러니까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이 운영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뭐 해줘야 돼? 수수료를 줘야 돼요. 그래서 금융기관한테 수수료 주는 것은 수수료 비용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니까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고 이게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1,000만 원이고 보통 예금에서 운용 수수료까지 1,055만 원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55만 원은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수수료니까 수수료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에 55만 원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 계정 과목이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는데 수수료 비용은 단기회원권 취득할 때 발생한 수수료는 무슨 비용?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그 외 수수료 비용은 공장 제조 생산 관련이면 제조원가 500번대 공장 제조 생산 관련 없으면 판매비 관리비 800번대 코드 번호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보통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 나오는 거는 단기매매일과 취득할 때 수수료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7월 12일 뉴욕 은행으로부터 전년도에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 5만 달러를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 이체해서 상환 갚았다. 예, 전년도 결산 때 기준환율이 1192원이니까 이게 장부 상환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만 달러에다가 1192원 하면 5,960만 원이 장부가액이고 7월 10일 날 환율은 달러당 1,150원이니까 5만 달러에 1,150원이면 5,750만 원이 상한액이에요. 그 외화 장기 차입금은 부채 원래 무슨 변인데? 대변인데 갚으니까 무슨 면? 차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 뉴욕은행 장부가액은 5,960만 원인데 환율이 내려가는 바람에 보통 예금 이번에는 은행명 나와 있죠. 우리은행 5,750만 원. 예금도 각종 예금도 은행명 있으면 거래소 달아주는 게 좋고요.
환율이 내려가는 바람에 덜 갚았으니까 덜 갚은 만큼 이익이죠. 외환 차익입니다. 5,960만 원에서 5,750만 원 빼면 210만 원만큼 환율 차이로 이익이 발생했고요. 5번 9월 15일 전기의 대산 실업의 파산으로 인해서 대돈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 110만 원, 부가세 포함 대세 공제를 그때 받았다. 전에 현금으로 회수했다. 전기 대손 회수인데요. 현금으로 회수했으니까 차변의 현금이 110만 원이 들어오고 이 중에 부가세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110만 원이 부가세 포함한 공급대가니까. 내돈 회수한 거는 대손 충당금 대변에 증가시키고 대손세 공제받을 때는 대변했던 부가세 예수금이 차변 가서 없어졌는데 다시 대손세 회수했으니까 그만큼 매출세액을 더 내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증가합니다. 대손세액 회수액만큼 예, 매출세액이 증가하는 거예요. 전기 대손 시 대손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전기 대손 시 외상매출금 110만 원, 대손충당 11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전기 대손 회수하면 현금이 들어오고 대변 대손충당금만 증가시키면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전기 대손 시 무슨 세 공제를 받았다면 대손세 공제를 받았다면 외상매출금 110만 원 이렇게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잖아요. 이게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니까 내 돈 못 받게 되는 거는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하고 부가세는 국가 돈이잖아. 그지? 내야 되는 매출세액이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었는데 대손세 공제받으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란 얘기예요. 공제받으면. 그 대손세 공제만큼 매출세액에 차감을 했다가 전기대손 회수하게 되면 현금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들어오는 만큼 내 돈 회수한 거는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키고 공제받을 때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었으니까 다시 회수하게 되면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증가하는 만큼 내야 될 매출세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 처리가 두 가지 스타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인 매출전표에 1번 7월 19일 대표이사인 김현우가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하이마트에서 TV를 990만 원에 구입하고 당사 명의로 전자세금을 발급받았다. 대금은 당사 당좌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사업무관 비용은 대표이사 김현우의 가제금 처리한다. 대표이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쓴 돈은 우리가 가제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제금. 그럼 얘는 업무와 무관하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매입에 불공이고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990만 원이니까 990만 원 곱하기 110분의 100 하면 공급가액은 900만 원이고 거래처는 하이마트 전자세금계도는 발급받았으니까 전자입력이에요. 불공제 사유는 사업무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그 다음에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분계용은 혼합 매입의 불공은 매입세 90만 원 뜨지만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금은 안 뜨고 매입이면 원래가 원재료가 자동 뜨는데 얘는 무슨 금이라고? 다 지급금. 거래처는 김연우 잡아줘야 돼, 김연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990만 원이고 대변에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무슨 예금? 당좌 예금입니다.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경우는 부가세는 해당 계정에 포함을 하고요. 됐을까요? 두 번째, 7월 28일 동북으로부터 공급받았던 원재료 중 품질에 문제가 있는 일부를 반품하였다. 그러면 매입 환출에 매입 환출, 회계 처리는 외상 매입금 계정 상계 처리하기로 하며 분계 금액은 마이너스 표시할 거. 우리 수정 세금 계산서 중 당초 공급이 취소되거나 해제, 반품, 애누리, 할인이 발생하면 예, 그 시점에 당초 공급이 취소된 시점, 반품된 시점, 애누리 된 시점, 할인된 시점에 마이너스 수정 세금 계산을 교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부한 사람은 매출의 가세, 수취한 사람은 매입의 가세고요. 얘는 공급가액을 마이너스로 적어요. 마이너스. 반품 전자 세금 계산도 보니까 공급가액 마이너스 얼마? 300만 원. 마이너스 300만 원. 거래처 공급자는 공부. 전자 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니까 전자입력이에요. 분계 유형은 외상. 매입의 가세니까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공급가액이 마이너스라서 예, 부가세도 마이너스 30만 원 자동 뜨고 매입이면 원래가 원재료가 자동 뜨는데 실제 구입했던 것도 원재료고 공급가액이 마이너스라서 예, 마이너스 300만 원 자동 뜨고요. 대변에 외상으로 매입했다. 외상 매입금이고 외상 매입금에서도 330만 원 예, 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을까요? 원래 마이너스 붕괴는 허용하지 않지만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마이너스로 붕괴하는 것만 예, 허용해주고 마이너스 자동 붕괴가 됩니다. 3번 8월 1일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예, 협성과 기계장치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50만 원을 우리 카드로 결제하였다. 미지급금으로 해결 처리하시오. 기계장치 구매 계약에 대한 계약금이네 계약금. 계약금 줘야 되니까 예, 매입이고 카드 결제했으니까 매입에 카가. 매출의 건별 카가 현관은 공급 대가 550만 원 넣어주면 예, 공급가액 500만 원과 부가세 50만 원 분리하고 거래처는 협성, 카드는 우리 카드, 분계용은 카드. 매입의 카가도 가세는 가세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50만 원 자동 뜨고 매입이면 원재료가 자동 뜨는데 기계장치 구매 계약에 대한 계약금이니까 선급금. 계약금 먼저 주면 선급금, 먼저 받으면 선수금이고요. 대변에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 지급금, 우리 카드, 부가세까지 550만 원이고요. 8월 12일 영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에서 발급하였다. 해당 차량의 취득가액은 3천만 원이며 매각 당시 감가상각금액은 1,200만 원이다. 차량을 팔았으니까 예, 매출이고 세금 계산서 교부했으니까 매출의 가세 공급가액은 1,300만 원. 거래처는 서울. 공급받는 자 서울.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했으니까 전자입력의 0. 유형자산 처분하면 분계형은 호남. 매출의 가세도 가세니까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130만 원 자동 뜨고 매출이면 제품 매출이 자동 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품 파는 게 아니라 차량을 팔았기 때문에 예, 제품 매출을 예, 무슨 운반구로 차량 운반구 바꿔주시고 취득원가는 얼마짜리? 3천만 원짜리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 누계액은 1200만 원. 그럼 취득원가 3천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1200만 원 빼면 장부가액은 1800짜리예요. 그지? 어? 장부가액은 1800짜리인데 팔기를 1300에 파는 거예요. 부가세까지 1430에 파는 거예요. 부가세 빼고 계산해야 되죠. 우리 처분이익인 처분손실인지는. 그지? 그러면 장부가액 1800짜리를 1300에 팔았으니까 500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옵니다. 500만 원이고 예, 파는 거 1300, 부가세 130에서 143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대금은 다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다 나중에 받기로 한 게 아니구나. 현금으로 얼마 받고 200만 원 받고 나머지 1230만 원만 외상으로 했는데 예, 상거래가 아니니까 무슨금, 미수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있을까요? 8월 16일 최종 소비자인 개인 김전산 씨에게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판매하다. 대금 88만 원은 당일 보통예금에서 입금되었다. 세금 계산서 교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매출의 가세 아니고 현금 영수 교부한 것 때문에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의 현가도 아니고 카드 결제했다는 얘기도 없으니까 매출의 카드도 아니고 근데 부가세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그지? 예, 매출의 건별이 되는 겁니다. 정규 영수증 외에 예, 매출의 건별 카가 현가는 무슨 대가로? 공급 대가 88만 원 넣어주면 공급가액 80만 원과 부가세 8만 원 분리하고 거래처는 김전산.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니까 분계형은 나 매출의 건별도 가세는 가세니까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8만 원 자동 뜨고 매출이면 무슨 매출? 제품 매출도 자동 뜨고 부가세까지 88만 원 받아야 되는 전부 다 뭘로 받았다? 보통 예금으로 받았어요. 88만 원. 됐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때는 143페이지에 결산전표에 문제 4-1번 미국에 소재한 거래처 테슬라와의 거래로 발생한 테슬라라고 읽었네. 테슬라 외화 외상 매입금 3,630만 원 3만 달러가 계산되어 있다. 결산이 현재 기준환율로 달러당 1,150원이다. 그러면 3만 달러에 대해서 결산시 환율 1,150원 하면 3,450만 원이 결산대 평가액이고 장부가액은 3,630만 원이니까 환율이 내려가는 바람에 외와 외상매입금이 감소했네. 그지? 외와 외상매입금은 부채 원래 무슨 변인데? 대변인데 감소하니까 차변의 외화 외상매입금 3,630만 원에서 3,450만 원 빼면 180만 원이 감소를 했고 감소한 만큼 이익이에요. 손실의 부채 감소한 만큼은 이익이죠. 외화 현상이익 180만 원이고 두 번째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정기예금에 대한 단기 기간경과분 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다음 월화의 계산할 거 예금 금액이 2억 원 가입 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연 이자율은 2% 이자 수령 시점은 만기일에 일시불 수령 조건이지만 우리는 수익과 비용의 인식이 무슨 주의다 보니까 발생주의다 보니까 아직 안 받았더라도 이번 연도 이자만큼은 이번 연도 이자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예금액 2억 원에
이자율 2% 하면 2억 원에 2% 0.02 하면 1년치 이자가 400만 원인데 우리가 7월 1일 날 예금을 했으니까 7, 8, 9, 10, 11, 12에서 6개월치가 단기분이에요. 400만 원에 12분의 6 하면 단기분은 200만 원이고 이거를 만기에 일시불 수령 조건이 하더라도 이번 연도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대변에 무슨 수익? 이자 수익을 인식하고 차변에 아직 안 받았다 무슨 수익? 미수 수익이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번 연도 12월 30일까지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으면 미수금이고, 그지? 예, 나중에 받기로 했는데 발생기를 인식한 것은 예, 미수 수익이고, 3번.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제2계약종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12월 30일에 부가세 수금 부채와 부가세액금 자산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 환급세액은 예, 미수금으로, 경감세액은 자비금으로, 가산세는 세금과 원가로 회계 처리한다. 그 우리 신고기간의 종료일마다 1기 예정이면 3월 31일, 1기 합정이면 6월 30일, 2기 예정이면 9월 30일, 2기 합정이면 12월 31일마다 매출세액인 부가세 수금하고 매입세액인 부가세액금 상계처리 해줘야 돼요. 예, 매출세액인 부가세 수금은 부채, 원래가 대변인데 상계 처리하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1,545만 원이고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 자산 차변인데 상계 처리하면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2,140만 원이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공제받아야 되니까 공제받는 만큼 안 내기 때문에 대변에 자빅이 만 원이고 전자세금에서 미발가산세는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더 내야 되니까 더 내야 되는 만큼 차변의 세금과 공가라는 얘기예요. 세금과 공가. 판매비와 관리비 4만 원.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정리해보면 내야 되는 내야 되는 매출세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아요. 2,140만 원에서 1,545만 원을 빼면은 595만 원만큼 환급받아야 되는데 그지? 그지? 세금과 공가만큼은 예, 우리가 더 내야 되니까 그 환급받는 금액이 줄어들겠죠. 4만 원 빼고 자비익만큼은 공제받아야 되니까 요만큼 안 내도 되니까 예, 환급받을 금액에 더하면 592만 원을 환급을 받아야 돼요. 어렵게 나왔네. 이 어렵게 헷갈릴 수 있게끔. 어쨌든 차변에 환급받아야 될 금액이 592만 원입니다. 592만 원. 매출세 부가세 수금에서 매입세 부가세 대금 빼면 예, 환급세액이 595만 원인데 예, 세액 공제액만큼 더 환급받으니까 더하고 가산세만큼은 환급을 덜 받으니까 빼서 예, 실제 환급받은 세금은 예, 592만 원만 예, 미수금 처리하고 4번 기말현재 보유 중인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 계정 과목은 소프트웨어. 취득원가는 2,300만 원, 내용연수는 5년. 취득일자는 2022년 3월 1일, 상각공법은 정액법. 예, 취득원가 2,300만 원을 내용연수 5년 나눠주면 1년 얼마씩? 460만 원씩이고, 상각하면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 460만 원이고,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생각하니까 대변에 예, 소프트웨어 460만 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또는 자동으로 해도 상관은 없고요. 자동 결산도 되고 수동 결산도 되고 둘 다 되는 경우는 하나만 입력하셔야 됩니다. 5번
5번. 2024년 2월 15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현금 배당 1억 원과 주식 배당 1천만 원 지급하기로 거래하였다. 처분 예정된 배당력과 이익준비금을 고려해서 단기 이익잉여 처분 계산서 작성하고 회계 처리하시오. 단 단기 순이익 금액은 무시한다. 무시하는 이유는 앞에 걸 다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거 다 맞아야 단기 순이익도 정확하게 맞거든? 근데 100% 앞에 거 다 맞는다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도 지금 문제 1번, 2번 입력 안 했죠? 그러면 5번을 뺀 나머지를 5번을 뺀 나머지를 전부 다 일반 전표에 한번 넣어봐요. 일반 전표 12월 31일 4번만. 문제 4번만. 일반 전표에 12월 30일에 가셔서 첫 번째는 차변의 외화, 외상매입금, 규정 과목이 외화니까 안 나오네, 외상. 외화 외상매입금이 없네? 규정 과목 그 외상매입금 돼 있다는 얘기네, 그죠? PS, LA, 금액이 180만 원. 80만 원이고, 대변에 환산, 외환산이 180만 원이고, 두 번째 거는, 차변에 미수수익 200만 원, 200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200만 원. 세 번째 거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1,545만 원. 차변에 세금과 공과 힘매비와 관리비 4만 원. 차변에 이수금 592만 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2,140만 원. 대변에 잡이익 만 원 해주시고 4번은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가 460만 원, 대변의 소프트웨어 460만 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원래 실무라면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간 다음에 자동 결산에 해당되는 걸 무슨 반영금액란에 결산? 반영금액란에 입력을 하고 나서 무슨 추가? 전표 추가. 지금은 자동 결산 문제가 없어요. 그치? 아니면 무형자산 상각만 자동 결산 하던지. 그치? 하고 받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익이냐고 처분계산서 가서 이익이랑 처분계산서 가셔서 결산일 재무제표에 불러오겠냐 물어보면 아니요 하신 다음에 예, 단기 처분 예정일은 2024년 2월 15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결산 때 전기 2월 미처분 인용하고 당기순이익 짓게 되는 금액이고 임의적립금 등의 이의배가 노마수자 2번, 노마수자 3번 이익잉여금 처분액은 다음 연도 조주총회 때 결의사항이에요. 그 결의사항 들어가셔서 현금 배당 1억 원, 현금 배당 미지급 배당 금액 1억 원,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은 1,000만 원, 주식 배당 비교부 주식 배당 금액 1,000만 원,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액의 최소가 10분의 1, 10%니까 1억 원에 10%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지? 1,000만 원. 넣었을까요? 이익준비금에 1,000만 원, 현금 배당 미지급 배당 금액 1억 원, 주식 배당 미교부 주식 배당 금액 1,000만 원 넣었어요? 넣고 나서 왼쪽 상단에 무슨 추가? 전표 추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실무라면 지금처럼 자동결산 끝나고 원래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근데 시험에서는 자동결산 문제가 없으면 안 끝나고 가도 채점에는 영향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냥 안전하게 가려면 그냥 자동결산 해주고 가요. 자동결산 문제가 없더라도. 근데 제가 볼 때는 자동결산이 없으면 안 해도 채점에 영향은 없는 것 같고 들어가셔서 일반 전표 12월 30일에 가셔서 조회 버튼 누르면 결자라고 끝나는 부분이 무슨 결산이고 자동 결산이고 결차 결제 끝나고 나오는 분계가 우리 이익인용 처분계산서에서 덤표 추가했을 때 분계예요. 근데 이익인용 처분계산서에서 덤표 추가했을 때 분계가 뭐냐면 제품 매출부터 수익, 자비까지 수익을 손익계정에 제품 매출원가부터 잡손실까지 비용은 손익계정에 집합시키고 손익계정에서 발생된 당기순이익을 미처분 2년 보내주고 저번 연도에 처분하고 나면 2월 이익이념도 미처분 2년 보내주고 미처분 이익이념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서 2월 이익이념으로 간다는 거에 대한 분개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00일의 기출문제의 일반 전표, 메인 매치 전표, 결선 전표가 다 끝났고요.